이전 영상부터 접속사 if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if는 뜻이 두 가지였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 중에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만약 뭐뭐라면의 뜻일 때는 더 큰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지만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일 때는 더 큰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주어, 보어, 목적어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주어, 보어, 목적어가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if는 문장의 주어로 안 쓰고 보어로도 웬만하면 잘 안 쓰고 목적어로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if를 주어나 보어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if 대신 뜻이 똑같은 whether로 바꿔 쓰면 주어나 보어로서 문장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whether이 올 경우에는 주어가 길어지면 또다시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 이외에 if와 whether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if와 whether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뒤에 or not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if와 whether은 모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뜻이 똑같죠. 여기서 아닌지라고 하는 말 때문에 if나 whether 뒤에는 or not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내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물었어. 이렇게 말할 때 whether과 if 모두 뒤에 or no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whether는 뒤에 있는 or not을 whether 바로 뒤로 옮겨 써도 상관이 없지만 if는 바로 뒤에 or no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접속사 if는 문장 맨 뒤에 or not을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if 바로 뒤에 or not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접속사를 공부하고 있고 접속사라고 하는 건 뒤에 we should go out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되는데요. if는 whether이랑 쓰임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let's decide whether we should go out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참고로 whether은 접속사가 아니라 의문사입니다. if랑 뜻도 비슷하고 쓰임도 많이 비슷하지만 접속사가 아니라 의문사입니다. 접속사 if와 마찬가지로 뒤에 문장이 오지만 여기서 whether은 의문사예요. 이때 의문사인 whether은 뒤에 문장이 아니라 대신 투부정사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투부정사를 설명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문사들은 what to, how to 이런 식으로 뒤에 투부정사를 써서 말할 수가 있고 뒤에 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의문사 whether 뒤에는 we should go out 이라고 하는 문장도 가능하고 to go out 이라고 하는 투부정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f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오는 건 가능하지만 투부정사를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볼까요? It is the question.
if I should go out with him. It is the question whether I should go out with him. 그와 데이트를 할지 말지가 문제다. 일단 두 개의 문장 중에서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문장에서는 그와 데이트를 할지 말지가 까지가 주어인데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를 앞에 쓴 가주어, 진주어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if는 일단 주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도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의문사 whether 다음에 I should go out with him 이라고 해서 문장이 오고 있죠. 그런데 의문사 whether은 뒤에 문장 대신 투부정사를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아래처럼 It is the question whether to go out with him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접속사 if는 whether과 뜻이 똑같지만 바로 뒤에 투부정사를 못 쓴다고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속사 if와 의문사 whether은 뜻이 똑같지만 차이가 있는데 whether은 바로 뒤에 or not을 써도 되고 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f는 바로 뒤에 or not이나 투부정사 같은 거 쓰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whether 뒤에 or not과 투부정사가 모두 온 예문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이 오고 또 그 다음에 to buy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오고 있죠. 이 문장은 물론 아래처럼 She is deciding whether or not she should buy a new smartphone 이렇게 바꿨어도 될 겁니다. 이때 or not을 whether 바로 뒤에 붙여 써도 되고 문장 맨 마지막에 써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to buy라고 하는 투부정사 대신 she should buy라고 하는 문장을 써도 되고요. 하지만 whether 대신 if를 써서 if 뒤에 or not을 쓰고 그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if는 바로 뒤에 or not을 쓸 수가 없고 투부정사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예문 하나만 더 보자면 또다시 whether 다음에 바로 이어서 or not이 올 수가 있고 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whether은 뒤에 투부정사 대신 문장을 써도 되고요. 이때 whether 뒤에 or not을 써도 되고 문장 맨 마지막에 써도 되고 또는 그냥 안 써도 되고요. 하지만 접속사 if는 바로 뒤에 or not을 쓸 수가 없고 투부정사도 쓰면 안 되는 거죠. 접속사 if와 의문사 whether의 마지막 차이점은 전치사 다음에 쓸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먼저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를 우리는 흔히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 맨 앞에서 복습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if는 뜻이 두 개인데 만약 뭐뭐라면일 때는 부사고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if와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뜻일 때는
둘 다 명사니까 다시 말해서 둘 다 전치사 뒤에 올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if와 whether 둘 다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if는 전치사 뒤에 쓰지 않고 whether만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의문사 whether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래에 예문을 하나만 더 보시면 전치사 in 다음에 whether는 쓸 수가 있지만 접속사 if는 전치사 다음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종속 접속사 if와 의문사 whether의 차이점을 정리해 볼까요? if와 whether은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명사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if는 주어나 보어로 잘 사용하지 않고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대신 whether은 주어, 보어, 목적어 모두 가능했었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새롭게 배운 차이점은 if는 바로 뒤에 or not을 쓸 수가 없었지만 whether은 바로 뒤에 or not을 붙일 수가 있었고 또 if 바로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었지만 whether은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문장을 써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if는 전치사 다음에 쓸 수가 없었지만 whether은 전치사 다음에 쓸 수가 있었죠. 정리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접속사 if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if는 뜻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 중에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만약 뭐뭐라면은 부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만 드리고 설명은 전혀 안 했었죠.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드리자면 If you heat ice, it melts. 만약 얼음을 가열하면 녹는다. 이렇게 만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부사를 부수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부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if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더라도 남은 문장 it melts 이것만 가지고도 얼음이 녹는다라고 해서 말이 되죠. 그리고 또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장의 경우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ice melts if you heat it 이렇게 쓰더라도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 if는 이번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린 대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뜻이 있고 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물론 목적어일 때는 if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고요. 이 부분은 이미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whether은 명사뿐만 아니라 if처럼 부사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if는 부사냐 명사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다르지만 whether은 뜻이 거의 비슷한데요. 해석이 명사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였지만 부사일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예문을 보시면 Whether I pass the test or not, I will do my best. 시험에 통과하든 아니든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부사입니다. 그런데 부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생략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지워볼까요? 그러면 I will do my best 이것만 남고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해서 말이 되죠. 부사의 두 번째 특징은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라고 했으니까 위치를 한번 바꿔서 뒤에 써보면 I will do my best whether I pass the test or not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시험에 통과하든 아니든 이라고 해서 위치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명사로 사용되는 뭐뭐인지 아닌지하고는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명사일 때는 whether 뒤에 or no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부사일 때는 or not 같은 것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반드시 써서 둘 중 하나의 경우라고 하는 의미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물론 부사일 때도 or not을 문장 맨 뒤에 써도 되지만 whether 바로 뒤로 써도 됩니다. 아무튼 명사일 때는 생략해도 되지만 부사일 때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꼭 or not만 오는 건 아니고 아래 예문처럼 whether you come or go, I will stay 이런 식으로 come or go 라고 해서 오든지 가든지 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if와 whether의 차이점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 오른쪽 맨 마지막에 있는 if가 양보절로 사용되는 경우는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양보에 관한 접속사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